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다음에 경제방송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 많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뭐 애널리스트 겸 그 방송 경제방송 유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먼 길까지 초대해 주셔가지고 책 소개를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힘든 주식시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1시간 동안 요약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그 지난주에 그 거의 4% 하락이 거의 2번 연속 이렇게 오면서 정말 멘탈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는 우선 좀 질문이 넓긴 한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주식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원초적인 그 시발점부터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좋은 막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남들처럼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단순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만만치만 않거든요. 근데 와보니 이 사람들의 희망들이 절망으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거든요. 근데 주식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날 수 있는 시간의 공간이보다 손실을 나는 시간의 공간이 더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 뭘부터 해야 되는 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빠져요. 오를 때가 많으냐, 빠질 때가 많냐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빠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다면 지금 시장을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의 수가 이틀뿐이 안 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은 한 주간의 불안한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이 좋아요. 이게 강사장일 때는 계속 올라가지만 지금같이 약세장일 때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빠져요. 금요일은 그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 월요일은 한 주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약해요. 매수 강도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수목이잖아요. 이 화수목의 이 시간에 수익을 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주식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주식을 뭐 매일 돈 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매개체나 이런 광고나 TV나 이런 데 보면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다만 그분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손해를 보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거지. 이거를 막 1억 천금을 막 누려가서 매일같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인포메이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슨이 권도 잘하죠. 근데 한 대도 안 맞지 않죠. 맞네요. 그 논리예요, 세상은. 이치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요즘 최근에 뭐 주식 유튜브나 암호화폐 유튜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도 손해봐요.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막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도 손해보는데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잘 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손실 확률을 줄이는.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손실을 줄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빠졌을 때는 주식을 안 하면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멘토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매일 사야만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린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일 때는 안 사면 본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정치적인 멘탈을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경제TV 나가면 저는 종목 추천을 안 해요. TV에서는 상담만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분한테 더 큰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거하고 대표님 잘하는 거를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잣대를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그 주린이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잣대를 가지고 주린이한테 접목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력이 많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왜 떨어져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원리가 뭘까요? 라고 하는 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1, 2, 3, 4를 알아야 되잖아요.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수익인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세장일 때는 안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사면 손해일 확률이 더 크잖아요. 5일 중에 이틀이 수익이고 3일이 수익이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사자마자 주식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더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 같은 분들이 또 우리 같은 경제방송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좋다 안 좋다 맨날 종목을 추천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옛날에도 박사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아침 경제방송 딱 TV를 틀어서 끝나는 12시까지 도대체 종목 추천이 몇 개인가 100개가 나와요. 각 TV의 경제방송에서 계속 추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사이클을 보면 무료 추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추천 종목에서 사면 좀 이렇게. 아니요, 올라가지 않아요.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거품이라는 거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 종목이 괜찮으면 사서 막 움직여요.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 메인이 기관이 될 수 있고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숨기는 게 되게 강하고 좋은 거는 다 숨기잖아요. 근데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그 경제방송에서도 뭐 TV에서 추천해주면 잠깐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실청하고 있다가 사기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은 야 이거 추천했다. 흐름을 깨버리거든요. 호가의 흐름을 깨버려요. 방향을. 그래서 거기서 팔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방송이나 이런 뭐 유튜브에 추천해주는 종목은 꼭 한 주부터 사야 돼요. 흐름을 본 다음에 사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냥 좋다 그러면 다 사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많이 매집했던 사람들이 팔게 돼요. 모니터링 다 하죠. 왜 그러면 방향을 깨버리니까. 갑자기 막 티내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산다면 이거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한 주만 사서 우선 보고 사는 거죠. 그게 방법이에요. 그걸 눈이 얘기해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주식을 처음 할 때는 그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복구하고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희한한 게 TV 나오면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도 좀 바지는 추리닝을 입고 왔지만 저는 평상시에 추리닝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침에 제가 갖다 이렇게 편의점에 가거든요. 편의점에 우유를 매일같이 사 먹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캐셔를 하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맨날 인사를 하고 계속 추리닝만 입고 몇 달을 보셨어요. 그랬다가 내가 정장을 딱 입고 딱 거기를 그 우유를 사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혹시 면접 보러 가냐? 그러면 저는 백수를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매일같이 백수이면서 정장을 입었다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좀 주식하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겉모습을 많이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화려한 것들에 되게 유행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 미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또 알려져 있던 종목은 꼭 한 주를 사가지고 흐름을 보고 사도 늦지 않은 그 방법이 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 한 주를 샀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는 건가요? 아니죠. 떨어지면 안 사는 거예요? 왜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반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알려주면 누군가 팔아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저를 많이 본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방송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추천해 줬어. 근데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거를 추천해 주면 되게 화려한 거를 추천해 줘요. 빨리빨리 막 20% 막 30% 급등주를 추천해 줘야 사람들의 호객행위라고 그래야 되나? 쟤 되게 잘해. 막 이렇게 인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면 다들 막 급등주를 추천해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토요일마다 매주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거든요.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해요, TV에서. 그러면 종목을 매번 물어보거든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80%가 TV 보고 샀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TV 보고 사신 종목들이 다 급등주예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왜 화려하니까. 그래서 이게 인식의 오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떨어졌을 때, 떨어졌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떨어지면 올라갈 때, 사야 다시 한번 내가 이 공간의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에 그 방송에서 이게 4%씩 크게 2번 떨어지니까요. 그 평소에 이렇게 좋게 보던 대형 우량주 비싸다고 생각했던 게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를 조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분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사물을 보는 그 형태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은 살아남는 방법은 나의 기준이 있냐예요. 이 사람이 이게 좋아요라고 샀는데 떨어지면 이 사람 욕하게 돼 있거든요. 평생 그렇게 욕하며 살아요. 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내가 이걸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내 기준에서 판단을 내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혹시 우리 대표님이 제가 언제 돈 벌어요? 라고 하면 제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제가 언제까지 살다 죽을까요? 라고 하면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그죠?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측하는 사람이 돼야 돼. 타인에 의해서 예측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내 돈을 쓰는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공부하기 싫어서. 네.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싸게 사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근데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의해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 물음표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법론 쪽으로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여기 오다가도 이 강남 부동산에 전화해봤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가격이 얼마. 사지도 않을 거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게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의 추이가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어요. 이쪽 강남, 도곡동의 땅값은 얼마? 이쪽은 땅값은 얼마? 이쪽은 얼마? 그 다음에 마트 가면 뭐가 잘 파는지를 보고 일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도 막 전화를 많이 해봐요. 지금 얼마나 걸리냐고 차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나만의 그 방법론적으로 그 경영 그 기준을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뭐냐면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시그널 우리 대표님께서 몸이 컨디션이 아니고 몸이 쑤셔 그러면 느낌이 오죠. 2, 3일 때 내가 감기 올 거야. 약을 먹어야지. 이 시그널은 뭘까요? 내가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어떻게 과거에 움직였는지에 대한 시그널을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식은 통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대외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혼마라고 하거든요. 이 사카다전법을 써가지고 혼마라는 사람이 빨간 봉, 파란 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250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뭐 오랜 시간이 있지 않았지만 주식시간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시장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요? 네, 바뀌는 게 없어요. 사람만 바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들어와요. A라는 사람이 이 주식 유행했을 때 우르르 들어와요. 우르르 들어와서 또 나가고 또 얼마큼 지나서 그런 분들이 또 들어와.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04년, 05년, 06년, 07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피크를 쳤거든요. 네. 그때 주식형 펀드가 유행이 돼서 주식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르르 들어왔다고 08년에 금융위기가 급락이 나왔잖아. 또 딱 다가고 또 들어와요. 또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그 툴을 만들어서 내 가격의 이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 시그널이에요. 근데 저는 시그널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4가지 포인트를 봐요. 네. 이 대형주 4가지 시그널을 보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여기가 저점이 어디야?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는 맞지가 않아요. 주식은 100%가 없거든요. 뭐 기술적인 분석이 맞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이 맞아요. 이게 100%가 아니에요. 이게 나머지는 믹싱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마적인 틀 가지고 예측하는 거 50, 나머지 대외적인 걸 집어넣어야 돼요. 뭐 기관에 쓰고 외국에 쓰고 대외적인 글로벌 상황 이런 걸 집어넣어야 100%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100%가 맞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 확률 가지고 주식을 하거든요. 50% 떨어지는 확률과 올라가는 게 50이죠. 거기서 51%의 확률, 떨어지는 확률 49%, 1%가 맞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3,000개가 돌아가는 주식 중에 내가 한 개의 종목을 잘 사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방법론적으로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를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 모티베이션이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왔는데 항상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돼. 주체는 나예요. 이 종목을 딱 찍어야지 네. 뭔가 더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건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맛집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맛집은 이게 한 번 갔을 때 그 집은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죠? 광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 먹어보면 이 집이 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근데 이쪽에 광고를 되게 잘해봐. 연예인 갖다 놓고 막 되게 탑 클래스 연예인 갖다 놓으면 사람이 많이 몰려. 근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철학이라고 봅니다. 네,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팔아요? 팔리질 못해요 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부하세요 라고 해요. 기부. 나눠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잘 팔아요. 왜 그러면 감사하기 때문에. 수익 나는 확률보다 손해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수익이 났다면 내가 떡을 남한테 나눠줘서 같이 배불리 먹는다면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떡을 다 먹는 것보다 나눠주는 거. 이게 몸에 배이면 이게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잘 팔기 위해서는 기부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 수익이 나서 팔면 팔죠. 네. 그거 수익인 거잖아요. 그거를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기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잘 판다는 거죠.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못 팔거든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나눠주지를 못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수익을 감사함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난 거를 우선 1차적으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이 생각을.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1년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다면 2% 정도 수익을 주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에 5% 수익이 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런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을 때도 주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한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예의를 배우기 위해서 주식도 기본적인 그 법칙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죠. 그 마인드가 있구나. 있어요. 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래요? 남을 되게 보살펴줘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지금 내가 이 고통, 내가 이게 상처를 냈어요. 이 상처를 놔봐야 이 고통이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상처를 놔보지 않고 아물지 않으면 그 상처의 깊이를 몰라요. 근데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론적으로 마음적인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줘요. 그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그 시그널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네 가지가 혹시 있다고 하셨는데 뭐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시는 지인이 그 생활에 다니는 건어물을 엄청 많이 잘 팔아갖고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건어물. 이거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 비법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하시냐고. 객단가가 평단가라고 그러죠. 객단가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요. 그럼 나는 주식을 안 가르쳐주리라. 그러니까 가르쳐주더라고요. 한 개만 가르쳐주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뭐 학위를 받아온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분은 뭐 그렇다고 학벌이 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뭐를 했냐면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봤대요. 그걸 파악한 거야.
그래서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딱 보면 안 돼요. 확률이 높은 거지. 사는 사람의 확률. 빨리 걷는데요. 당당하게 걷는데. 나 이거 살 거니까 준비해라. 나는 돈 갖고 나 이거 살 거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상품 안내를 하면 더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네. 10년 동안 봐왔던 행태인 거죠, 사람의. 주식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게 있겠죠. 그걸 찾아가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분석을 하고 나만의 이 방법들이 찾아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펀드멘탈, 뭐 실적 베이스 이거 안 맞아요.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데 저는 지도 교수가 없어서 박사를 그만뒀거든요.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거든요. 네. 이 봉을 보고서 이 봉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해석이 안 돼요. 빨간 거고 내일 빨간 거 2개 나오면 내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숫자를 어떻게 풀 거야? 풀 수가 없잖아,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실전에 있다 보니 숫자 가지고 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숫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부딪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맨날 저 얘기하는 거는 혹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돈을 잘 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미국식 매매예요. 미국은 실적 베이스가 역사적이 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게 돼요. 돼요. 미국인 기본적인 펀드멘탈 가지고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뭐 장기적으로 막 큰 돈을 버는 사람. 우리나라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큰 부를 얻은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분들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환경을 얘기할 때 제가 박사 과정에서 이 교수님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놀았냐면 이게 한번 얘기해볼까? 재밌나요? 콩을 딱 쳤어요. 이게 이 대표님이 네. 이 무인도에 딱 떨어졌어. 근데 콩을 딱 쳤어. 이 콩 하나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콩을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오늘 다 먹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배불리 먹고 죽는다. 2번. 아니다. 반은 먹고 반은 씹는다. 3번. 아니야. 심어서 나 재배해서 오랫동안 나중을 위해서 심어서 재배할 거야. 자, 1번, 2번, 3번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참고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마인드가 미국이야. 아, 근데 우리나라 마인드는 바로 먹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구성이 좀 강하잖아요, 주식시장도. 급등률 좋아하지, 이 은근은근 걸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 베이스가 좋다고 해서 막 올라가 삼성전자 많이 빠지잖아요. 이거보다 우리는 트렌드가 또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인 거잖아요. 그 미국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펀드멘탈 역사가 좀 더 길어지면 그런 매매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트렌드 매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트렌드, 인기가 있는 종목을 사서 빨리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환경적이나 그 습성을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좀 빠른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급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환경도 그렇게 맞춰서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보다 트렌드 매매, 그 공매매가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4가지 시그널 같이 이 백허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백허그는 뭐냐면 대표님 여자친구 위치에서 안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랑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음봉이다. 저점이 쭉 떨어졌는데 계속 마이너스면 파란 봉이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봉이 이렇게 파란 봉을 잡았어요. 감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올라갈 확률이 크겠죠. 멈췄다. 이걸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빨간 거 2개. 작심 3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은 3자가 되게 중요해요. 3일에 사람들 심리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뭐냐? 그러면 3일 올라가고 하루 빠지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일 떨어지면 반등이 들어와요, 심리가. 그래서 작심 뭐라 그래요? 3일이라 그래.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3일 끓이면 6일 가고, 그 다음에 인턴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쭉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콤마가 옛날에 사과다정법을 만들면서 3천장, 뭐 흑산병, 적산병 이걸 말한 게 다 3자의 원리예요. 그 주식시장은 희한하게 3자의 방법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2적이 만들면 3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공간 매매하는 거예요. 하루 탁 올라오면 그때 딱 수익을 팔고 바닥에서 많이 빠진 거는 급반등이 리바운딩이 세거든요. 그 반등의 폭을 수익을 내는 게 그거고 그다음에 비석형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비성을 만드는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 보여요. 그 다음 버터폴리 마지막 하락 파동은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 물량 팔게. 못 버티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종가 되면 꼬리가 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저점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계속 판단해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정복을 시키면서, 이게 맞다. 확률적으로 맞고 통계적으로 맞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통계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약간 그 51%. 51% 확률을 가지고 버티는데 그 잣대를 뭘로 잡냐? 이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의 확률을 이 통계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러한 좀 시그널이 지금 장세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지금 장세는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떨어진다고 시장에서 많이 현금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또 시그널이 뭐냐면 고점에서 200일선이 꺾일 시그널이 나오면 거의 조정이 깊어요. 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평선이라고 그래요. 가격 위치를 얘기할 때 이평선을 많이 쓰거든요. 200일선이 고점에서 꺾이는 종목 거의 조정이 커요. 1년 내내 올라갔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공평의 세상 이치는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이클인 거잖아요.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공평해요. 네. 돈 많은 사람은 돈의 구애가 없지만 가정에 문제가 많아. 돈 없는 사람 되게 행복해도 돈이 없어. 네. 이 세상은 공평한 거야. 무조건 공평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줘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저는 공고 나왔어요. 공고등학교 아시죠? 대학교를 안 가려고 집이 어려워서 공고 나와가지고 공고에서 되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문대 야간 졸업했고 사이버대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성대에서 MBA 했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경제대학원에서 경제 쪽 지금 석사하고 있거든요. 네. 안 될 줄 알았어요. 되더라니까요. 나도 됐는데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아요? 되지. 그래서 항상 그런 전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된다. 너가 했던 거를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조건이다. 공평하다. 다만 너가 나보다 빨리 갔을 뿐이야. 나도 지금은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뺏길 게 없으니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약세장이 조금 끝나는 그 시그널도 말씀해주신 그 4가지 신호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다 또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비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도 된장찌개를 만들고 저도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근데 똑같은 된장찌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줄이 되게 많아 사람들. 근데 대표님은 줄이 없어. 맞아요. 그 이유는 뭘까? 똑같은 된장인데. 그러면 이분한테 가가지고 야 여기다가 간장 넣고 된장 넣고 소금 넣으면 나랑 맛이 똑같아질 거야. 가르쳐준다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 비법을 가르쳐준다면.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가르쳐준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업 비밀이죠.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영업 비밀이 아니까 더 다른 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또 사람들의 입맛도 바뀌고 항상 바뀌고 트렌드는 또 노력을 해야 돼. 그 맛 가지고는 언제 영원히 할 수 없거든요. 이분이 주면 이분도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아니 이분도 조금만 도와주면 맛을 내서 이분도 내가 여기 100이라면 30을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분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살짝 주면 뭐가 잘못된 건가? 그렇죠. 네. 그러면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세상은.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그널, 아까 4가지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또 간장을 넣어야 돼. 우리나라 키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2년 내내 팔았죠. 부자가 팔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는 거야. 옛날에 제가 논현동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게 주식을 배울 때, 내 스승 밑에 주식을 배울 때, 이 건물이 빌딩이었거든요. 네. 이 건물이 좀 한 6층, 7층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4층으로 다 비어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와. 임대 좀 놓으라고. 근데 안 와. 왜 그러냐면 맨날 그 사람들이 와갖고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거 임대 놓으면 매일같이 돈을 원래 얼마를 받는 건데 왜 안 받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건물주 사장님이 누구냐니까 저분이래.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도대체. 아니,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여기 매달 임대료 넣으면 월세를 받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매달 꽁돈이 생기는데. 근데 그분이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는 그 단위난 그 돈보다 이 건물의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워놓습니다. 부자가 이거구나. 부자는 가치 떨어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아예 그냥 놔버려. 그게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외국인 거예요. 절대 비싸게는 안 사는 거예요. 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2년 내내 팔았거든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사겠어요? 3,000포인트 위에서 막 개인이 막 샀죠. 근데 외국인이 사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까요? 개인들이 팔겠죠. 그럼 걔들은 남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걔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되면 무조건 들어와요. 그 대신에 부자는 절대 비싸게 안 사요. 그게 외국인이야. 근데 외국인이 안 산다?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개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저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가 키워드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외국인이 주름을 잡지 않는 시장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잠깐은 뭐 거품돼서 올라갔을 때 개인이 끌어올렸잖아요. 이번에 가장 크게 올라왔던 거는 두 가지 유동성하고 공매도. 근데 이제 6월 되면 이제 공매도도 전면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200개 정도뿐이 안 되지만, 그때 되면 더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간장을 넣는다면 외국인이 잡았을 때, 외국인들을 샀을 때, 그때가 우리가 저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줘야 돼요. 부자가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으로 가야 맛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는 맨날 라면 사준다? 근데 부자 있는 친구는 간혹 가다 맨날 사주진 않지만 한 달에 두세 번씩 소고기 사줘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맨날 사주는 애는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소고기 사준 사람은 와, 쟤는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이렇게 느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이라 전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바닥에 싸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못 해요. 제가 이 10년 동안 필드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해보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접촉해본 결과 주식을 1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적어요. 못 버텨요. 1년 이상을 갖고 있는 주식이 거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은 이게 짧은 거를 좋아해.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일반적인 개인 주린이 여러분들은 손실을 나는 거 생각 않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손해내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수익을 안 내도 되니 손해는 조금만, 은행보다 조금만 더 이게 좀 수익을 나게끔 해줘라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돈에 속성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급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주식함에 있어서 이게 뭐 저점이다 아니다, 장기냐 단기냐, 그 성향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나는 장기하는 사람한테 단기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지. 단기 하는 사람한테 장기하라고 하겠어? 못하지.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부터 사 모아야 됩니다. 아니, 장기 하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단기 하는 사람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시세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내 성향을 먼저 알아야 돼. 대표님의 성향. 나는 빠른 게 좋아? 장기적인 거 좋아? 그럼 장기적인 쪽으로 좋은 사람은 어차피 2년 끌고 갈 거니까 저점이라고 싸게 사는 거죠. 3,400, 3,500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관계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면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지. 근데 단기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왜? 시세가 안 되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동량을 해야 돼요. 손품, 발품, 기품, 팔을 상품. 나에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지. 성향, 내가 이런 성향인데 나는 단기적인 성향인데 장기하라는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답 나와야 안 나오지. 나의 성향을 찾아서 기동량하고, 그래서 성분 팔아요. 그 얘기를 했어? 그럼 찾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발품 팔아보고, 회사로 전화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이 이제 2,600이라고 하면은 한 고점 대비 한 30에서 35% 빠졌는데,
아니구나. 20에 한 30%? 네, 빠졌죠. 예. 예, 그 정도 빠졌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장기에 맞는 사람이면, 뭐 1년, 2년 볼 수 있으면, 사실. 예, 지금 살 수 있는데. 네, 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사대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 예, 퍼포먼스. 2, 3년 후에 어떤 업종이 커질 거냐라는 거,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죠. 업종. 예, 왜 그러냐면, 인기가 있어야 원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원짜리가 인기가 많으면 얼마가 돼요? 200원, 300원 올라가잖아요. 가격이란 이론 베이스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이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인기가 있어야 올라가는 2, 3년 후에 인기가 없으면 어떡해? 인기가 있는 것 자체. 그러면 전망을 우리가 잘 봐야지. 전망은 어디서 많이 나와요? 페이퍼. 뉴스페이퍼나, 이런 그런 포럼, 뭐 이런 칼럼 이런 걸 잘 봐야겠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앞으로 미래는 메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잘 보는 게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 보거든요. 거기서 1등 사면 돼요. 그럼요. 거기 가장 많이, 퍼포먼스가 가장 많이 되는 것들.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거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이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는 되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노후 준비를 안 해. 네. 해야 안 해. 노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심각해요. 노후 준비를 근데 노후 준비를 주식하는 것도 주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그거 뭐 돈이 되겠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회원님이 삼성전자를 400만 원씩 샀는데, 4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3억 돼 있어요. 20년 들고 있었거든. 와, 그런 분 있으세요, 진짜. 있어요. 네. 제가 계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속 많이 보여주거든요. 와, 이런 걸 우리가. 대단하네요, 진짜. 그럼 얼마나 20년 동안에 얼마만큼 이 회사가 성장한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3년, 4년, 5년 후에 커질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미국식 매매예요. 이게 미국식 매매예요. 모멘텀을 보고 펀드멘탈을 보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분석하는 게 미국식 매매고, 우리나라 매매는 오늘 들어왔어. 이게 우리나라 매매예요. 단기 막 급등 주고 막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전쟁 났으니까 곡물주 올라가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막 수익 내는 이런 게 우리나라 매매예요. 근데 이제 A에서 B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논문을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15% 상한가 했을 때하고 30%의 상한가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떤 게 좋은지 아세요? 단기 수익률. 15%? 네, 15%더 많아. 그 다음에 9%, 30% 넘어오면서 이 승률이 많이 젖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탄력이 많이 둔화됐거든요. 슈팅은 많이 나와도 그만큼 기간의 슈팅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서서히 안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패러다임을 바뀌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노후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보태주거나 이러면 지금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소액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거겠죠. 많은 돈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버티거든. 근데 소액으로 크게 벌 수 있는 업종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한 예를 들면 LG화학 있잖아요. 배터리 2010년, 11년에 보면 그때 미쳤다고 그랬어. 배터리 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18만 원, 17만 원하고 막 배터리 사업 들어간다 해서 막 금방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100만 원 찍었었잖아. 이런 걸 사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자율주행차, 그다음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은 트렌드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업종들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예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파악한다면 지금 가격 밴드가 떨어졌을 때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장기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인데 지금 2,600인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언제 올라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 떨어질 아니면 보합 이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그 단기에 맞는 사람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 이제 이게 방법이 너무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익을 제일 잘 내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익을 제일 잘, 이 사람이 뭐 서울대 나왔고 하버드대 나왔고 그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수익을 제일 잘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단기적인 성향이 지금 시장에는 대형주가 잘 안 가잖아요. 계속 대형주의 시세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 생각을 해보면 이쪽 가면 수익을 낼 수 없으니 어느 쪽으로 가. 단기 매매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 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 잘 안 본다고. 밀리면 대형주가 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금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트렌드를 본다면 그런 종목들.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뭐 공물가, 막 이런 것들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가서 매매를 해야 단기 매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하자니 힘든 거지. 왜 그러면 빨리 변동성이 크잖아요. 아침에 팔아야 되는데 원래 그런 것들은 아침에 시세가 떠서 나오거든요. 거의. 테마주는 아침에 탁 떠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팔아야 되는데 김 부장이 회의하자고 그래.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안 맞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어떤 거로 하냐. 이제 스몰캡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급등락하는 거 말고 이제 스몰캡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강소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보면 이 돈을 벌면서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그거 매매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왜 저점에서 추세 매매 기관들이 스몰캡 종목은 많이 땡기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사이클이 왔을 때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을 찾아서 하는 게 단기 테마주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좀 커질 수 있는 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많이 올라가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뭐 자화전자나 카메라 모듈 쪽이나 자율주행차 카메라 이쪽은 많이 버티고 있거든요. BH 같은 거 신고가잖아요. 이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건 계속 지수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는 대형주보다는 개별 매매를 하는데 개별 매매는 테마주는 우리가 대응을 못하니 좀 스윙 좀 천천히 조물조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종목이다가 가장 유리한 거냐는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 테마주하고 스몰캡의 차이는 수익 여부인가요? 테마주는 뭐냐면 아무런 형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 테마를 보면 아무런 이슈가 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나는 뭐 친구네 사주나 팔주나 갖다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테마주예요. 아무런 형체가 없고 이슈를 만들어서 페이퍼로 막 강력하게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찌라시를 올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은 더 난귀한 게 카톡방 있죠. 카톡방, 무료로 카톡방 하는 것들 막 사람 신청해.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개인들은 한번 생각해요. 거기는 불법 천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 꼭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공짜로 종목 주는 거야. 왜 공짜로 주겠어요? 그 종목 올라가면 자기 돈 팔겠지. 한 1000명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 종목 갖고 있어. 근데 안 가. 그럼 그 사람들 사람 올라갈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면 올라가죠. 그럼 팔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카톡방 절대 안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픈된 상황에서만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막 찌라시를 만들어서 사기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테마주는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추천하죠. 왜? 화려하니까. 멋져 보이잖아. 쟤 잘하는 것 같아. 빨리 돈 벌 수 있어. 빨리 돈 벌 수 있는 착각에. 근데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개를 한다면 1개, 2개는 수익 나고 8개 손해나요. 예,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하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10번 쌓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는. 예. 그러면 스몰캡이라는 거는 뭐 근본이나 형체가 있는 건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반도체 쪽 하거든요.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해요. 시가총액 한 2천억부터 지금 한 1조가 넘으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다음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거고 그게 거기다 보면 정책이 많아요. 정책 쪽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쭉 안전하면서 백그라운드로 돈을 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테마주 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뭐 정치 테마 들어가서 하는 거 봤어요? 않잖아요. 왜? 남의 돈이니까. 남의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남의 돈으로 할 때 가장 명분이 되는 건 뭐예요? 기관들도 남의 돈 가지고 하잖아요. 내 돈 아니잖아요. 돈을 남의 돈인 거잖아요. 그럼 뭐 가장 큰 명분이 뭘까요? 같아요?
남의 돈. 그렇게요, 보죠. 돈 잘 버는데 이겨. 그게 명분이 되는 거지. 아니, 돈 잘 버는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회사 돈이 많이 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돈 잘 번다는데. 이게 명분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도 남의 돈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스몰캡을 사는 거예요, 애들이. 테마주 막 사갖고 수익을 빨리 내면 좋겠죠. 근데 그들은 절대 그거 사지 않아.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커질 수 있어. 그 인기 주식을 자기들이 먼저 산업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동량해. 요즘은 뭐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기동량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듣고 내가 잘 서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걸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주, 지수로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해도 이게 주식 투자를 쉴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쉴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 또 그 스몰캡 쪽을 보면 이건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은 그걸 접근하는 게 좋죠. 내가 좀 직장 다니고 자주 볼 수 없다 그러면 회사에 커져. 그럼 발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되면 난 주주잖아요. 난 권리가 있어. 그래서 주식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가 주식을 사는 회사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주식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전화해서 그들 괴롭혀야 돼. 내가 주주인데 니네 왜 이러니? 니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아니 괴롭혀야지. 안 그래? 내 돈 들어갔는데? 그럼 한번 공장 있는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공장은 잘 돌아가는지 가보고 목 들어가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3, 3, 5 몰려서 가는 거지. 주주들 연합회 만들어가지고 브리핑 받고 해야지. 그런 권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내 주주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미국처럼 그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면요, 저자님, 혹시 약세장이 좀 끝나는 그런 신호도 좀 발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외국인이에요. 키워드. 외국인. 이게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 딱 봤을 때는, 제가 통계로 봤을 때는, 현 선물이 있어요. 선물과 현물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동시에 1조 이상 사는 날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시그널이 나와요. 1조? 네, 1조 양쪽 두 개를 동시에 사버려요. 선물 가지고는 해지를 하고 선물을 하거든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장난을 쳐요. 현물은 안 사. 근데 선물 가지고 막 들어왔다 변동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선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나는 구조라면 현 선물이 동시에 같이 딱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1조 이상이 들어와야 돼. 그때가 시그널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 바닥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다 조회해보시면 HTS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5월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산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봐봐요. 기존은 지수 대비 얼마만큼 올라요? 거의 다 올라갔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시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매도를 했음에도 외국인 산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걔는 지수 대비해서 되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 기관들은 불나방이에요. 왜 불나방인지 아세요? 그 돈의 성격이 우리 개인들은 우리 한국적인 사람들은 돈을 맡길 때 조금이나 위험해서 다 빼버리거든요. 환매 들어오거든. 그래서 항상 여유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은 잘 안 빼. 주식을 한번 사면 안 팔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막 불나방하잖아. 막 좀 올라가면 빼갖고 내가 한다고 막 환매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기관들도 장기적인 관점보다 좀 중장기적인, 장기는 못 가. 돈을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환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금 운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이 더 강해요. 외국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막 딱딱 올리기도 해도 단기적으로 막 급락 나오는 건 다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서 20개 종목 막 날벼락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포지션을 더 보는 게 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좀 언제 들어오고 이런 예측은 좀 어려운 거죠, 너무.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그 실력이 그것까지는 안 돼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 방송에도 막 얘기하는데 이거 언제 올라가요라고 하면 정말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5월에 사고 4월에 사고 5월에 팔고 뭐 이런 막 얘기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몰라.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매매를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았다고 봐요. 그죠? 40년 코카콜라 들고 있겠었기 때문에 애플 몇십 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소요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5월달 어떻게 떨어질 거야 라고 물어보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달콤한 사과를 줄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세요라고 하면 이분 기분 좋죠. 나도 기분 좋을 수 있잖아. 욕 안 하니까. 떨어진다고 하면 뭐라 그래? 욕하잖아. 그죠? 아니, 왜 떨어진다고 그래? 짜증내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이거진 거죠. 정직하게 떨어질 거라고 욕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달콤한 사과를 주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그렇지 않을까? 바꿀 수 있겠죠.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로 어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이 종목, 이 시계가 좋아. 이거 사세요. 이거 나중에 200만 원 갑니다.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내가 사지. 나도 리스크가 있어서 안 사잖아. 그래서 남한테 사라고 하기에는 되게 버거운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제 주식에 이 멘토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손해보거든요. 저도 주식하다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보지. 제하고서 데리고 와봐. 계좌 까보라 그래요. 잠깐은 번 적은 있어도 손해 납니다. 어떻게 손해 안 낼 수 있어. 타이슨도 권투에서 맞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타이틀을 뺏기게 돼 있어요. 노화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 세상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궁금해진 게요. 그 미국에서 아까 워런 버핏이 뭐 미국 시장이 있고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불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하나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만약에 지금 이제 만약 미국 시장이고 그런 기업을 발견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도 보면 애플이 가격이 한 1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그 사고 팔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팔지 않고 사기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맞죠. 그게 가장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내가 이게 100원이 있다면 100원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쓰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에 다 그냥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전쟁하면 후가는 답은 없어요. 이게 자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주식 살 때는 이제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거다?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본 거는 내가 1년을 볼 거냐, 2년을 볼 거냐, 나만의 예측을 한 상태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내가 장기적으로 3년을 볼 거다 그러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해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을 믿는 거지. 내가 이런 그 10년에 대한 5년에 대한 이런 흐름을 내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거죠. 왜? 나는 10년을 볼 건데 또 사게 살 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떨어질 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갈 땐 잘 못 사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내가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봐봐. 10년 갖고 있다면 지금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10년 갖고. 내가 10년 동안 들고 있다고 하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떨어졌으니까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치, 맞아요. 빈 거예요.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의 과정을 줬을 때,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내가 일주일을 봤으면 안 사겠죠.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타임 스케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이 기업을 얼마만큼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라고 했으면 떨어지면 사면 좋죠. 자금 여력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매를 특별히 뭐 할 필요 없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떨어질 때만 떨어지죠. 워런 버핏도 보면 떨어지면 추가 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에 절어내면 내가 일만큼의, 근데 이렇게 또 이 가정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정학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때 우리 연평도 2010년인가 11년에 연평도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 동시효과 2시 40분인가? 그때 미사일이 딱 쐈거든요. 연평도에. 그때 동시효과였거든. 2시 50분에. 그 동시효과가 전종목 하한가 나왔었어요. 전종목. 네, 전종목 하한가 동시효과에.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회복했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 리스크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30% 됐다는 거예요? 15%였대죠. 15% 되고. 네, 다 지금 전종목 하한가. 그러면 다시 15%또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이제 순차적으로 오르죠. 이제 거기에 이제 데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전종목 하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하고 우리나라는 펀드 메탈이 좀 약해요. 다른 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큼 났다라고 하면 일정 금액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좀 덜어내면서 얘기했잖아.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파가지고 수익 난 걸 좀 냈다 떨어지면 그때 또 사면 되잖아. 형 자꾸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면 팔아갖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래서 수량을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더 사고 싶다는 거는 밖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좀 리스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커지면 사람들이 대응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금액이 5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 1억일 때, 10억일 때 매매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 수익이 나오면 팔아놨다가 떨어지면 그때도 추가 매수 이 돈 가지고만 하는 거죠. 그게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그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조금은 이렇게 팔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저는 그래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말 아까 뭐 한 10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없겠죠. 힘들죠.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론이 그래요. 저는 장기 매매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 매매를 하고 장기 매매를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30% 변동성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이 옛날처럼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빠닥빠닥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이거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하루에 1%씩 빼면 20일이거든요. 20일 빠지면 20% 빠지잖아요.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수익인 거죠. 그러면 2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되게 많이 기다리게 되는 시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이 훨씬 더 이게 맞아요. 그러려면 이걸 또 테스트해야 돼요. 테스트해야 될 거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방법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매매에 실전을 해서 나의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된다면 이제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추려내려면 또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의 그 방법들이 이제 덜어내는 거. 수익 나면 팔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또 사가지고 추세 매매하는 방법.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해 주시는 거는 조금 이제 안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혹시 그 삼성전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멘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한 1년 정도 작년에 고점 찍고 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봐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내가 강남에,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에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떨어진다고 팔게요? 안 팔죠. 안 팔죠. 왜 안 팔아?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올라오죠. 네. 삼성전자가 그 논리예요. 그럼 답 나오죠. 네. 그죠? 아무리 좋은 거를 사놨는데 떨어졌다고 팔진 않잖아. 다시 제 가격 찾아가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의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제가 2014년에 강연할 때 우리나라 3,000포인트 간다 그랬거든요. 욕 엄청 먹었어요. 네. 그때가 1900, 1800포인트였거든요. 우리나라 3,000점 찍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찍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말이 되냐. 근데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왜 3천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원래 그 미국 시장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코스닥? 코스닥 1000? 아니 2000인가? 2,700포인트, 2,8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지금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게 그 IT 버블 때 뭐 2,800까지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도 레벨 단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내가 500포인트일 때 주식했을 때 선배들이 1000포인트 안 간다 그랬고 1000포인트일 때 2000포인트 안 간다 그랬고 2000포인트 갔죠.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안 간다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옛날 우리 어머니 쪽은 콩보리밥을 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흰 쌀밥에 지금 먹으면 돈가스 먹잖아요. 그죠? 네. 그 생활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강남이랑 똑같아요. 타워팰리스 집이 떨어졌다 그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리 높게 샀어? 다시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거니까.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근데 꼭 사람들은 나한테 쓰지 말고 내 자식한테 주려고 하면 안 줘. 그죠? 그런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왜 그러냐. 물려준다고. 근데 다들 삼성전자 사실 때 자식의 거지 물려줄 거라고.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사람이 심리라는 마음이 게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사람이 마음이 12번씩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멘탈이라고 하거든요. 이 멘탈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뭐 기본적인 분석, 뭐 실적이 어때요? 캔들이 어때요? 이거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저도 제 스승한테 그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시장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방향을 조금 더 설정해 준다면 먼저 가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면 다 좀 더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빼놓고 그냥 수익에만
이렇게 갈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를 입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이제 책 주식 잘 네네. 사고 잘 파는 거에서 다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꼭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주식 투자 20년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20년 좀 넘게 했죠. 넘게 하셨으면은 지금 돌아가면은 이제 크나큰 위기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거를 써야 돼요. 그다음에 큰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돼. 조그만 저수지는 큰 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럼 큰 바다는 대외적인 환경이 더 되게 크잖아. 범위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따라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그 실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게 그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과정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잘못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 모두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뭘로 하는 거? 돈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 대표님 돈도 갖고 와야 되고 엄마 돈도 갖고 와야 되고 누나 돈도 갖고 와야 되고 친구 돈도 갖고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아픔을 줄 수 있는 직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겨내야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고통이 너무 고달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현들은 뭐 고통인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통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고통이 왔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고통이거든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생각의 그 가운데 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부딪혀야 돼. 그 대신에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실현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돈이 좋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해서는 보상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에 대한 대가, 그다음에 노력에 대한 대가. 그래서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라 그래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좀 달콤한 보상을 주어지나요? 세상은 그래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평하다고. 아까도 서 때도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놀고 학교에서 속삭였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제가 또 태권도 충남 대표였기 때문에 운동했던 친구라 엄청 많이 까불었어요. 정말 까불었어요. 많이 까불고 막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친구가 내가 이렇게 성장했던 걸 보면 많이 놀래요. 너가 진짜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노력은 보상을 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시간의 차이를 계속 노력으로 저는 승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빚을 다 갚고 신용불량자하고 빚이 10억이었었어요. 14년 전에 제 빚이 10억이었었어요. 집은 뭐 완전 풍지박살 나오고 뭐 채권 추심도 왔었고 뭐 집에 딱쟁이 붙이고 집은 다 파산 경매 다 넘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일어났고 빚을 다 갚고 다시 재기를 한 거라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을까, 얼마만큼에 대한 이 정치적인 지주가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 노력을 해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메시지로 많이 듣죠.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공부하면 남한테 제발 좀 베풀어라. 베풀으면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재기해서 한번 돌아봤을 때 사람의 그릇을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내 그릇이 얼마큼 될까. 한 번을 깨지고 두 번을 깨졌을 때는 정말 다시 하나를 만들기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올해 77년 뱀띠거든요. 46인데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항아리가 요만한데 이걸 넘치면 깨지잖아요. 덜어내서 채우자. 남한테 주자. 그럼 또 채울 수 있다. 그냥 꾸역꾸역 넘치게 만들지 말고 덜어내면 또 이만큼 차면 또 덜어주자. 또 덜어주자. 그래서 덜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나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던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친인척들, 그 다음에 친구, 뭐 동생,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보살피고 주고 있어요. 회사도 가족회사를 만들었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큰아버지 자녀, 큰엄마 자녀, 이런, 자녀들 다 회사를 만들어서 이사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릇에 대한 부분을 넘치게 하지 말고 덜어내면 또 차면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하면 평생 이 항아리는 깨지지 않을까. 왜? 넘치면 깨지기 때문에 그 그릇이 이만큼 큰 그릇이었다면 제가 이재용 부회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그릇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내 그릇은 이것뿐이 아닌데 이 그릇을 깨지지 않게 이제 잘 보관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덜어내야겠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남한테 좀 베푸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 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어려운 시기를 막 서브프라임 그때도 막 겪으셨을 거고 막 피그스 이런 사태들 겪으셨을 거고 그때랑 좀 지냈을 때 지금 좀 난이도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을 봤을 때 하락파동의 크기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오가던 길이 딱 불이 꺼지면 내가 여기 지금 왔다 갔다 오가던 길이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가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신 분이 불이 딱 꺼졌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만큼 녹아있냐에 따라서 이럴 때는 어차피 이 사람이 떨어질 때는 그 파급력에 따라서 그 하락파동은 크지만 올라가는 반등력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떨어진 만큼의 또 리바운딩이 또 세게요.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시그널을 잘 볼 수 있다면 그 미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인 것 같거든. 지금도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좀 더 이 올라갔을 때의 그 불안함보다는 바닥에서 리바운드의 크기가 더 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밀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점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만 진포고 있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늦깎이 시작해서 이제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캠퍼스의 낭만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딱 진학하면서 첫 수업에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울림의 단어를 줬어요. 첫 수업이 뭐였냐면 딱 그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큰 울림이 왔었거든요. 주식은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느끼는구나. 이게 주식하고 딱 맞는 얘기.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안 보인다고 화내지 말고 안 보인다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알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보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경제적 자유에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내가 5년, 10년을 투자해서 20년, 30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서빙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에서 다 주문 넣죠. 서빙은 로봇이 오죠. 그럼 난 어디서 일해? 나이 먹어서. 참 그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큰일 난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근데 금융 쪽, 이 파이낸싱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잘 내만의 매매 카탈로그를 만든다면 평생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왜 공부를 안 하시는지. 여기서 내만의 무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가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건 살 확률이 높다. 이거를 좁혀가는 과정을 꼭 여러분들도 하신다면 좀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일할 수 없는 시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면 남주자 배워서 남한테 조금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 유튜브 채널은 김영구의 투자 전략을 해요. 근데 거기는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토요일날 상담을 하게 되면 매번 그 경제 TV에서 급등주를 해가지고 그 상담을 하는 종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왜 그러면 거기서 막 되게 손해 보시고 저한테 상담 받고 야 그러면
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고 얘기해서 내 종목을 상담해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 종목, 관심 종목을 제가 찝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게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되게 미안하죠. 저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그 이상한 종목을 사지 않고 거기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잘 챙겨서 보시면 거기는 뭐 스몰캡 위주인 거예요? 대형주 위주로 해요. 대형주 위주세요? 네, 대형주예요. 거기 대형주고, 그 다음에 손을 안 볼 만한 자리.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해오면서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해도 그래도 손해도 없을 수 있는 종목 가지고만 이렇게 관심 종목을 찝어줘요. 그 주린이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빠른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토끼? 네, 빠른 토끼가 있어. 걔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길목에 서 있어야 돼. 아니죠. 길목이 어딘지 모르겠네. 내가 얘보다 더 빨리 가야 얘를 이기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코스닥이에요. 단기 매매를 하려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더 빨리 가야 수익이라는 걸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빨리 가려면 체력적으로 딸리는 거잖아요. 코스닥이 훨씬 빠른 거죠? 훨씬 빠르죠, 그럼요. 대표님, 이건 대형주 막 이게 핑급, 체급으로 보면 꼰트 같은 거 보면 체급 있잖아. 핑급이 가장 조그만 거고 헤비급이 가장 커요. 뭐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핑급이 가장 작은 사람은 발이 빠르잖아. 막 치거든요. 파워는 약해.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발은 느리지만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그럼 느리지만 파워가 센 게 대형주야. 그래서 큰 돈 벌려면 대형주 가지고 버려야 돼요. 코스닥은 너무 빨리기 때문에 큰 돈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조그만 금액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주 위주로. 네, 대형주 위주로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팔 수 없을 상황이 있을 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대형주다라고 보면 돼요. 예, 좋은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왠지. 네. 예. 그래서 저자님, 그럼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요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도 될까요? 자, 우리 대표님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 카메라가 좀 잘 안 나와요. 좀 잘 되실 거라고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책방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저자분들도 많이 출연해 주셔서 우리 대표님 좀 잘 되게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고 애청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혹시 시간 되신다면 뭐 한두 달 후에 한 번만 더도 네네네. 한 번 더 제가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는 좀 사도 되겠다라고 할 때 지금은 제가 방송이나 어디서 볼 때 좀 이게 말리고 있어요. 한 꽤 됐거든요. 50개월 정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 시그널의 신호가 나올 때 우리 대표님 한번 찾아뵙고 좀 이게 좋은 시그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법의 저자이신 김영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